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투자이론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93페이지 어림세법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어림세법은 여러분이 앞에서 배우셨던 이 현금 수지의 측정을 잘 공부해뒀으면 여기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림세법은 투자 첫 해만 따집니다. 투자 기간 전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 우리가 첫 해에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투자 첫 해 현금 우리가 수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 투자 첫 해만 우리가 따진다. 투자 첫 해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자, 투자 첫 해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투자 첫 해인데 또 미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자, 여러 형태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은 승수법이고, 또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수익률법이죠. 자, 이때 승수법에 있어서의 승수의 개념이 있죠. 자, 이 승수는 이 투장 금액, 앞에 있는 승수는 투장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승수인데, 이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하죠. 반대로 우리가 수익률은 이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과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 승수와 수익률을 곱하면 서로 1이 나오기 때문에 승수와 수익률은 또 역수관계에 있다. 승수와 수익률은 또 역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현금 수지에 있어서의 측정에서 배운 조순 전후 기억나시죠? 그래서 조순 전후 요거 꼭 기억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조순 전후. 자, 조는 우리가 조소득 승수인데 조소득 두 가지가 있어요.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은 순영업소득을 줄여서 순소득. 자, 전은 세전 현금 수지를 말하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를 의미하고, 후는 세후 현금 수지를 말하죠. 또 세후 현금 수지 승수입니다. 자, 이때 승수는 네 가지, 조순 전후 네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때 이 승수 앞에 있는 부분이 이 분모의 수익이니까 전부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분자에서는 조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에서 조소득과 순영업소득은 총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자, 여러분이 이게 총투자한 금액입니다. 자, 총투자한 금액은 이 지분, 자기 자본이죠. 우리가 지분 투자액에다가 이 타인 자본, 이 대출금을 대준 건데, 문제는 이 총투자한 금액을 조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자, 이때 역수가 어디 나오냐? 자, 역수가 우리가 비율 분석법에 나오죠. 자, 이 비율 분석법에 역수가 나오는데 바로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 비율 분석법의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은 총 투자한 금액인 부동산 가격을 말하죠.
자, 투자된 총자산은 총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격을 말하는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우리는 조소득가의 비율을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순소득승수는 총투자한 금액을 우리는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죠. 자, 예를 들어서 총투자한 금액이 10억이고 순영업소득이 1억이면은 총투자한 금액을 1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우리가 순소득승수이기 때문에 순소득승수를 우리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하죠. 자, 순소득승수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전 세후와 관련해서 이 지분 투자액, 이 세후 세전은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세전현금 수지 승수인데, 자, 여러분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대상으로 하고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주의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순소득 승수의 역수,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바로 이 종합 우리가 자본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 또는 자본환원율이라고 하죠. 자본환원율. 그리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또 역수는 우리가 지분 배당률이라고 해요.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 또는 우리가 지분 환원율이라고도 하죠. 지분 배당률, 이 지분 환원율입니다. 이 세전 수익률을 우리가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또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이 세후 수익률을 말합니다. 자, 특히 시험 문제 여러분이 그 올해 시험에 또 요 두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두 내용을 잘 공부를 좀 해두셔야 돼요. 특히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출제할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우리가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또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림세법에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196페이지 보시면은 비율 분석법이 나오는데, 자, 비율 분석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기 보니까 대부 비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대부 비율은 우리가 론 투 그러니까 밸류죠. 그래서 약어로 LTV라고 하죠. 대부 비율을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 보면요, 담보 인정 비율로 많이 출제를 우리 하고 있죠. 담보 인정 비율이 대부 비율 또는 융자 비율이라고 하죠. 융자 비율. 그래서 약어로 LTV라고 해요.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저당 비율 다 같습니다. 대부 비율을 담보 인정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저당 비율 다 같은 용어인데, 자, 우선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이죠. 자, 여러분이 대출 시점에서는 대출금이고 중도 상환 시점에서는 미상환된 원금을 얘기하겠죠.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을 기준이죠. 우리가 자산 가치인, 부동산 가격을 기준하죠. 자, 자산 가치인 부동산 가격을 기준, 자산 가치인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거죠. 자, 자산 가치인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LTV입니다. LTV.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우리가 여기 70%다. 70%면 얼마까지? 부동산 가격의 7억까지는 융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 비율
우리가 부동산 가격,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자, 상당히 중요하고, 자, 부동산 가격이 이 10억이 여러분이 하락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10억이 우리가 하락을 해서 5억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5억분의 7억이니까 얼마? 우리는 얼마죠? 140%가 되죠. 이렇게 대부 비율은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이라는 대출금이 높을수록,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에 대출 원금을 회수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대부 비율과 관련된 사항인데 또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죠. 부채 비율. 자,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이 자기 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 이 지분에 대해서 타인 자본, 부채의 비율을 우리가 의미하는 게 부채 비율인데, 자,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타인 자본, 대출금이겠죠. 타인 자본이고 대부 비율, 부채 비율에 있어서의 관계입니다. 자, 타인 자본이 제로다.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대출금이 제로다. 10억이 제로면 얼마? 0%죠. 자, 타인 자본이 여기 또 0이면은 분자가 제로니까 또 부채 비율도 0%입니다. 근데 타인 자본이 2억이다. 2억. 자, 여러분 타인 자본. 자,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타인 자본 대출금 2억이면 대부 비율은 20%죠. 자, 타인 자본 2억인데 그러면 10억에서 2억을 뺀 자기 자본은 8억이니까 8분의 2니까 4분의 1, 25%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6억이다. 6억이면 얼마죠? 우리가 10억에 대출금이 6억이면 10억에 6억이니까 60%가 되겠는데, 자, 타인 자본이 6억이면 자기 자본은 4억이죠. 2분의 3이니까 150%가 되죠. 150%. 만약에 대출금이 8억이다. 여기 8억이면 얼마? 10억에 8억이면 80%죠. 자, 8억이면 자기 자본은 2억이니까 2분의 8, 4니까 400%죠. 이렇게 얼마씩 우리가 타인 자본은 이렇게 2억씩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20% 우리가 20% 요거는 4억이죠. 20%인데 4억 증가했으니까 40%, 또 20% 하니까 80%인데 이렇게 증가하는데 부채 비율은 20% 증가할 때 25%, 또 40% 증가할 때 여기는 얼마? 우리가 125%, 또 20% 증가할 때 250%. 이렇게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지분 비율과 부채 비율을 더해주면 이것은 1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뭐가 1이죠?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줘야 1이죠.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줘야 1이 되는 개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죠. 총부채 상환 비율. 자, 차주의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부채 상환 비율을 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하죠. 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데 이것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debt to income 해서 우리 약어로 DTI라고 하죠. DTI. 뉴스 신문에 보면 많이 나오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자, 차입자에 있어서 연간 소득. 자, 연간 소득일 때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만약 월 소득일 때는 월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죠. 자, 이것을 의미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우리가 소득을 기준하죠. 이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
수요자인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에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TI와 LTV를 이용한 계산 문제 또 우리가 출제를 하겠죠.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되고, 우선 어림세법에 관련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또 우리가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또 출제를 했죠. 올해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두시고, 또 이 비율 분석법에서도 우리가 출제를 하는데 특히 우리가 LTV와 DTI를 이용한 또 계산 문제 우리가 또 많이 출제하고, 아니면은 LTV와 우리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한 또 계산 문제인데, 하여튼 또 계산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게 더 중요하죠. 자, 비율 분석법에 또 계산 문제 또 출제가 또 예상되는 또 부분이죠. 또 잘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자, 관련해서 이런 용어 잘 기억을 좀 우선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우리가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는데, 자, 199페이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2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9페이지에 23번 문제 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8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주택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단 얼마인가? 갑. 자, 그래서 우선 대출 승인 기준 담보 인정 비율이 얼마? 자, 대출 승인 기준 LTV가 70%죠. 자,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다? 70%인데 지금 문제에서 갑소유 주택의 담보평가 가격이 4억 원이죠. 자, 4억 원입니다. 4억 원이니까 대출금은 얼마? 대출금은 이 4억 원에 70% 0.7을 곱해줬더니 2억 우리가 8천만 원이죠. 자, 우선 2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준에서 2억 8천만 원이 나오고, 자, 두 번째 기준 DTI 대출 승인 기준이 나오죠. 자,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오는데, 자, 지금 문제 연간 소득은 얼마? 4천만 원이 나오고 있죠. 자, 연간 소득 4천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는데 문제는 연간 저당 상수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에서 배웠을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우리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 것 같다? 저당 상수를 곱해준 것 같죠. 자, 대출금에 우리가 저당 상수를 곱해준 것 같은데, 이 저당 상수가 문제에서 얼마죠? 0.1. 연간 저당 상수 0.1입니다. 그리고 DTI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기준은 몇 프로? 50%가 나왔죠. 이게 50%입니다. 0.5. 따라서 대출금 곱하기 0.1은 4천만 원은 50%니까 2천만 원이고, 양변에 10을 곱해주면은 대출금은 얼마? 2억 원이 나오겠죠. 2억 원.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승인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 우리가 2억 원이 되겠죠.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두 가지 모두 충족되는 건 2억 원이 됩니다. 자, 2억 원에서 어떻게 돼? 기존 대출금액 얼마를 우리가 8천만 원을 빼주죠. 빼주면은 뭐가 나오죠?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나오죠. 자,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 2억을 해서 8천만 원을 빼니까 1억 2천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1억 2천만 원. 따라서 정답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이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다음은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된 또 용어죠. 부채 감당률.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부채 감당 비율, 부채 감당률인데 이 순 영업소득이, 이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되느냐. 자, 순 영업소득이, 이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에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죠.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갚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죠. 자, 이 값이 1에 가까이 간다. 1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순 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차입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고,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차입자와 대출자 둘 다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준 걸 여기에 들어가면은 대출금은 어떻게 나오겠죠? 그러면 대출금은 얼마? 이 부채 감당률, 저당 상수를 곱해준 게 분모고, 분자 순영업소득이죠. 자, 이 수식을 여기에 대입시켜 주면 되겠죠. 자, 대출금에 이 저당 상수를 곱해준 게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이걸 대입시켜 주면은 대출금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된 문제 또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198페이지에 또 22번 문제가 되겠죠. 자, 198페이지에 22번 문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첫 번째가 부채 감당 비율이 나와 있죠. 자, 이 부채 감당 비율 또는 부채 감당률이죠. 자,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자, 지금 문제에서 순 영업소득은 1억 5천만 원이 나오죠. 자, 1억 5천만 원이 지금 나와 있죠. 1억 5천만 원이 나와 있고,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대출금에 지금 문제에서 연저당 상수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에 저당 상수를 곱해준 게 바로 뭐가 돼? 이 저당 상수가 0.1이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자, 이 값인데 이 값이 뭐보다 1.2 이상이 돼야 된다. 1.2 이상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거 곱해주면은 대출금 0.1 요거 나눠주면 되겠죠. 0.1 곱하기 1.2분의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분모분자에 어떻게 10을 곱해주니 1.2분의 15억 원이 되겠고, 또 분모분자에 10을 곱해주니 12분의 150억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얼마? 12억 우리가 만 원이 되겠죠. 12억 5천만 원이 우리가 첫 번째에서 우리가 나오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어떤 조건이냐? 두 번째는 이 대부 비율이 0.8이죠. LTV,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은 우리가 15억이 되겠죠. 15억인데 이 값이 0.8 이하다 보니까 대출금은 15억 원에 0.8을 곱해주니까 얼마? 12억 원이죠. 자, 그리고 또 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또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또 12억 원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죠. 12억 원. 2번이 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요. 그래서 비율 분석법에 있어서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부채 감당률이 또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게 있죠.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손익분기점, 손익분기 현금 수지 비율을 나타냈는데, 유효 조소득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인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해준 금액이죠.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더해준 금액이 유효조소득이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건데, 자,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수록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은 커진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게 있죠. 자, 영업경비 비율은 우리가 조소득에서 우리가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기업의 재무관리 상태를 나타내는데 영업 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생산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 분야 7문제 정도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는데, 자, 여러분이 수식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식을 이용한 문제, 즉 이 계산 문제를 수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우리가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식을, 원리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암기를 두셔야 되고, 이 암기된 지식을 우리가 문제풀이 능력에 적용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투자 이론은 쉽게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투자 부분의 투자 이론과 더불어서 또 상당히 중요한 이론인 금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